안녕하세요. 인천국제한방병원 부인과 진료원장 백선은입니다. 오늘은 여성암 중에서도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유방암에 걸리면 수술을 통해 암이 발생한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 림프절의 상당 부분을 절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암을 제거하고 암을 완치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만 환자들은 한쪽 유방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환자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가급적이면 유방을 보존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보조적으로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와 유방을 완전 절제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가 국소 재발률을 20%에서 3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놀라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암세포에 조사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인데 방사선이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간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면 암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방사선 치료는 적절한 양의 방사선을 정확히 계산해서 조사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는 하루에 한 번, 주 5회 시행합니다. 한 번 시행할 때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아물고 나면 시작하게 되고 보통 6에서 7주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시에 통증이 있고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데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는 치료 기간 중에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치료 횟수가 많다 보니 매일 통원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의 치료를 합니다. 이때 방사선을 조사할 부위를 특수 잉크로 기준선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표시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벼운 샤워는 괜찮습니다. 대신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해 주십시오. 만약 표시가 희미해지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표시해 주시니까요. 간혹 직접 그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의료진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료 부위에 오차가 생기면 방사선을 같은 부위에 조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기계에 따라 기준선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더 편해하십니다.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암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조사하려고 하지만 총알이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방사선이 몸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과 피부 손상이 있습니다. 피부 손상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나타나지만 크게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수개월에 걸쳐 회복돼 원래의 피부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심한 가려움이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피부가 약해지니 유심히 관찰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씻을 때 순한 중성 또는 비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 적은 소재에 헐렁한 옷을 입어주시고 보습 크림을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보습제를 처방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보습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보습 크림은 하루 2번 정도 발라주시되 방사선 치료를 받기 3시간 전부터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피부에 오히려 더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색되거나 짓무르거나 벗겨진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연고나 외용제를 처방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물을 하루에 8잔에서 12잔 정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